현준의 기자회견 이후 아델 저택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그 안쪽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박현준은 스스로 자신이 박태호 회장님의 친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송근태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까지 직접 말했다. 유나가 협박 카드로 쥐고 있던 친자 확인서는 한순간에 힘을 잃었고 오정란은 아들이 자기 손으로 비밀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무너졌다. 별채 안쪽 방에서 오정란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는 현준의 기자회견 영상이 멈춰진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화면 속 현준은 단정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너무 많이 다친 사람의 것이었다. 송근태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는 정란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 줄 알았다. 하지만 정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정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준이가 박태호 아들이어도 내 자식이니까 목숨 걸고 지켜. 근태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은 정란이 처음으로 현준을 근태의 아들로 인정한 말이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인정이었고 사랑보다 절박함에 가까웠지만 근태는 그 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내 자식인데 당연하죠. 정란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 애를 망쳤어. 박태호 회장님 아들로 살게 하면 지켜지는 줄 알았어. 그 이름이면 아무도 못 건드릴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내가 제일 많이 다치게 했어. 근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본부장님 곁에 서야 합니다. 정란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면 그 애가 더 아파해. 그래도 지켜야 해. 유나 그 계집애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김단희도 백진주도 박태호 회장님도 다 자기 목적이 있어. 현준이는 이제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어. 근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있겠습니다. 정란은 그를 바라봤다. 오랜 세월 자기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남자. 비밀을 함께 묻고 죄를 함께 감췄으며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 세웠던 남자. 그런데 지금 그 남자만이 현준을 진짜 아들로 보고 있었다. 송근태. 예, 사모님. 이번에 현준이 못 지키면 나도 너도 살아있을 이유 없어. 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 시각 진주는 민준과 함께 유나를 찾아갔다. 유나의 집 앞 복도에서 진주는 잠시 멈춰섰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내가 먼저 말할게.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말할 거예요. 현준 씨를 협박한 건 저한테도 선을 넘은 일이에요. 민주는 더 말리지 않았다. 진주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타났다. 유나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또 뭐예요? 진주는 차분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유나의 부모는 거실 한쪽에서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홍영실은 딸 앞을 막으려 했지만 진주의 눈빛을 보고 쉽게 나서지 못했다. 진주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현준 씨 친자 확인서 또 한 번이라도 꺼내면 그때는 내가 감당 못할 거야. 유나는 비웃었다. 이미 현준 씨가 직접 다 말했잖아. 내가 뭘 더 한다고 그래. 진주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내가 그걸 협박으로 쓰려고 했다는 사실이 문제야. 너는 언제나 남의 상처를 내 살 길로 써. 내 아빠 죽음도 민준 씨 기억도 현준 씨 출생 비밀도.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는 깨끗해. 백진주, 너는 누구 이용한 적 없어. 현준 씨랑 결혼하려 했던 건 뭐였는데. 진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그래. 나도 현준 씨를 이용하려 했어. 그래서 멈추려고 해. 적어도 내 잘못을 내 죄를 덮는 데 쓰지는 마. 유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뭔데 나를 심판해. 민준이 낮게 말했다. 최유나 씨, 법무팀에서 추가 자료 정리 중입니다. 공모전 조작, 해외 유학 지원금, 특별 채용 부당이익, 그리고 진주에게 한 허위 진술까지 전부 다루게 될 겁니다.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 씨, 진짜 나한테 이럴 거예요.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진주에게 한 일에 비하면 늦었습니다. 유나는 울먹이며 웃었다. 결국 기억 돌아오니까 백진주 편이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아니었네.
진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린 거야. 친구였고 동료였고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내 인생을 훔치는 길을 골랐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홍영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우리 유나만 잘못했어요. 세상이 다 백진주 편이니까 애가 그렇게 된 거지. 진주는 홍영실을 바라봤다. 따님 감싸고 싶으시면 먼저 따님이 한 일을 보세요. 10억 손해배상보다 더 큰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최삼식은 그 말에 주저앉듯 의자에 기대었다. 유나야, 제발 그만하자. 유나는 부모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나도 쉽게 안 끝나요. 진주는 문 쪽으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끝내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이 정하는 거야. 진주와 민준이 나간 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현준의 출생 비밀은 무기가 되지 못했다. 그럼 다음 카드를 찾아야 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으로 향했다. 백진주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붉은 돌의 기억. 그리고 최근 익명 메시지로 받은 아델 비자금 장부 관련 파일. 유나는 서랍을 열며 낮게 말했다. 백진주, 내가 날 끝내려면 나도 내 심장부터 찌를 거야. 한편 다니와 진주는 박철수를 추적하기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제임스의 사무실에서 박철수가 남긴 메모리 카드와 팔찌 사진, 비자금 장부 관련 기록을 펼쳐놓고 있었다. 진주는 태호 회장님이 다니에게 준 팔찌 사진과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이 팔찌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비자금 관리 라인 표시였고 박철수라는 이름도 사람이 아니라 암호였어요. 다니는 팔찌를 손목에서 풀어 책상 위에 올렸다. 회장님이 나한테 이걸 준 건 우연이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거나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미끼였을 겁니다. 진주는 다니를 바라봤다. 회장님이 우리 움직임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회장님은 늘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누구보다 사람을 잘 이용합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박철수라는 암호가 비자금 관리자를 뜻한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라인의 마지막 생존자일 수 있어.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백준기 대표님을 약속 장소로 불렀고 아빠가 가진 자료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리고 송 기사님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제보도 나왔고요. 다니의 눈빛이 굳었다. 송 기사님이 숨긴 차고를 열어야 해요. 진주는 잠시 망설였다. 현준 씨에게 말해야 할까요? 다니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현준 씨는 출생 비밀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송 기사님과 관련된 기록을 무작정 보여주면 더 다칠 수 있어요. 진주는 낮게 말했다. 그래서 또 숨기자는 건가요? 다니는 진주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숨기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둘이 먼저 확인하고 현준 씨에게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만큼을 말해요. 진주는 잠시 다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같이 확인하고 같이 말해요. 그날 밤 송근태의 오래된 차고 앞. 다니와 진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차고 안에는 낡은 차량 부품과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운행 기록표가 붙어 있었고 먼지 쌓인 캐비닛 안에는 오래된 블랙박스 메모리와 차량 정비 기록이 남아 있었다. 진주는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날짜가 적힌 봉투가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김 대표님. 다니가 다가왔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낡은 차량 열쇠,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백준기 대표를 태운 차는 사고 현장에 없었다. 누군가 차를 바꿨다. 진주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차를 바꿨다고요? 다니는 운행 기록을 확인했다. 그날 송 기사님 차가 현장 근처에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백준기 대표님이 처음 탔던 차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차 번호가 달라요. 진주는 숨을 삼켰다. 그럼 아빠는 사고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옮겨졌다는 거네요. 다니는 메모리를 손에 쥐었다.
이 안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차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봤다. 문 앞에는 송근태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김 대표님, 백진주 씨.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진주는 한 걸음 다가갔다. 송 기사님, 아빠 사고 당일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말 사실이에요. 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이가 낮게 말했다. 송 기사님, 이제는 숨기면 안 됩니다. 현준 씨를 지키려면 더더욱 말해야 해요. 근태의 눈가가 흔들렸다. 저는 그날 백준기 대표님을 못 구했습니다. 진주의 눈빛이 떨렸다. 빠따는 뜻이네요. 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사고 난 뒤 도착한 게 아닙니다. 사고 나기 전에 도착했습니다. 진주는 숨을 멈췄다. 근태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백준기 대표님은 이미 차 안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표님을 다른 차로 옮겼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정란 사모님이 위험해질까봐, 현준이가 위험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아빠가 살아있을 때 봤어요. 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진주는 몸을 떨었다. 그럼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근태의 얼굴이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단이는 진주의 팔을 잡았다. 진주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송근태에게 향하면서도 그 뒤에 있는 더 큰 이름을 향해 가고 있었다. 누가 옮겼어요? 근태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단이와 진주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메모리 카드 영상 속 손등의 화상 자국. 김명희가 죽던 날 언니 방에서 본 손. 백준기 대표 사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손. 그 손은 두 사건을 이어주고 있었다. 한편 저택 밖 거리에서 박태호 회장님은 강 실장과 함께 이동하던 중 발걸음을 멈췄다. 바닥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회장님은 지팡이를 짚은 채 몸을 낮춰 그것을 집어들었다. 팔찌였다. 단이에게 준 것과 같은 문양이 새겨진 팔찌.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왜 여기에? 강 실장의 눈빛도 흔들렸다. 회장님은 팔찌 안쪽에 새겨진 작은 흠집을 확인했다. 오래전 사라졌던 팔찌였다. 김명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쥐고 있었다고 알려진 표식.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설마 김명희가?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김명희 씨 팔찌가 맞습니까? 태호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두려움이 스쳤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가 다시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이 팔찌를 그의 동선에 떨어뜨려 놓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회장님이 이 팔찌를 알아볼 것을 알고 있었다. 김 대표와 백진주가 박철수를 추적하고 있었지. 네. 두 사람을 감시해. 아니, 감시만 해서는 안 되겠군. 그들이 찾는 박철수가 누군지 먼저 알아내. 강 실장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팔찌를 손바닥 안에 움켜쥐었다. 김명희가 죽은 뒤에도 이렇게 날 물고 늘어질 줄은 몰랐군. 그 시각 차고 안에서 송근태는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가고 있었다. 진주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고 단이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근태는 낮게 말했다. 그날 저는 오정란 사모님 지시로 움직였습니다. 백준기 대표님을 막으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이가 물었다. 다른 사람들. 강 실장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복 자락이 보였고 검은 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옆에 화상 자국이 있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는요? 근태는 눈을 감았다. 대표님은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를 지켜달라고. 진주의 눈물이 떨어졌다. 단이는 고개를 숙였다. 백준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송근태는 그 부탁을 듣고도 입을 다물었다. 진주는 낮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태는 무너진 얼굴로 대답했다. 제가 말하면 오정란 사모님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준이도 같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현준이만 생각했습니다. 진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누구 자식도 아니었어요. 누구 가족도 아니었어요. 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단이는 진주의 어깨를 잡았다. 진주 씨. 진주는 숨을 고른 뒤 근태를 똑바로 바라봤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그 화상 자국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야 해요. 근태는 고개를 들었다. 한 사람 떠오릅니다. 단이의 눈빛이 굳었다. 누구요? 근태는 입술을 떨었다. 예전에 박태호 회장님 비자금 라인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다들 그 사람을 박철수라고 불렀습니다. 단이와 진주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박철수는 암호이자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숨어있던 자가 백준기 대표 사고와 김명의 죽음 모두에 연결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진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현준이었다. 진주가 전화를 받자 현준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다. 진주야, 유나가 또 움직였어. 알아요. 제가 경고했어요. 그 애가 나한테 다시 연락했어. 이번엔 내 출생 비밀이 아니라 송 기사님이 백준기 대표님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걸 터뜨리겠대. 진주의 얼굴이 굳었다. 근태도 그 말을 듣고 창백해졌다. 현주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진주야, 만약 그게 사실이면 내가 내 아버지 죽음에도 연결된 거야. 진주는 눈을 감았다. 현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 그런데 왜 내 이름은 항상 누군가의 죄 옆에 있어? 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주는 낮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찾을게. 그 박철수라는 사람. 전화가 끊겼다. 단이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현준 씨가 혼자 움직이면 위험해요.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한테 연락할게요. 그 순간 차고 밖에서 차량 한 대가 멈췄다. 송근태가 먼저 밖을 확인하려 했지만 문이 열리기 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를 찾고 있습니까? 단이와 진주, 근태가 동시에 굳었다. 문 앞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다. 진주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박철수예요. 남자는 진주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박철수는 이름이 아닙니다.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지요. 단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송근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살아있었어. 남자는 근태를 바라봤다. 송 기사님이 입을 다물어준 덕분에요. 진주는 숨을 삼켰다. 남자는 그녀를 향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백준기 대표님의 마지막 음성 원본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주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그를 바라봤다. 남자는 낮게 말했다. 그 음성 안에 김명애 씨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백진주 씨가 왜 아델의 진짜 상속자인지 전부 들어있습니다. 단이의 손끝이 떨렸다. 그때 멀리서 태호 회장님의 차가 차고 앞 도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박철수라 불린 남자는 그 차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늦었습니다. 회장님도 오셨군요. 진주와 단이는 동시에 뒤돌아봤다. 태호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바닥에서 주운 팔찌가 쥐어져 있었다. 회장님은 박철수를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남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살아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던 증거와 함께. 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진주는 봉투를 움켜쥐었다. 그리고 박철수의 마지막 말이 차고 안을 갈랐다. 백준기 대표를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태호 회장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